안녕하세요, 카통형 조디토입니다. 신차 구매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한 채급이 낮더라도 풀옵션으로 갈 거냐, 아니면 깡통이라도 급이 더 높은 차를 살 것이냐. 이 주제는 정말 경차부터 대형차까지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가장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여기서도 많은 분이 고민하는 두 가지 차종, 바로 그랜저 풀옵션과 G80 깡통을 한번 비교해볼까 합니다. 일단 기준은 하이브리드나 LPG는 제외하고요, 내연기관 가솔린 모델로 정했습니다. 각각의 가격과 스펙을 먼저 일단 정리해보자면, G80 깡통은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이 기준이고요. 이 4기통이지만 최고 출력이 304마력에 최대 토크도 43kgm/m로 일단 페이퍼 스펙은 상당하죠.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 G80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5,548만원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그랜저는 캘리그래피 풀옵션 사양으로 갈 경우 3.5L 6기통 가솔린 자연흡기 차량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구동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전륜 기반이지만 H트랙 옵션이 들어가면서 4륜 구동이 되고요. 최고 출력은 300마력에 36.6kgm/m의 최대 토크를 마크합니다. 그 외에 모든 옵션을 다 적용할 경우 그랜저 풀옵션의 가격은 5,647만원이 돼요. G80 깡통이랑 비교하면 한 100만원 정도 살짝 비싼 가격이긴 한데 5천만원 중반대로 얼추 가격대가 거의 같아지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인데요. G80은 3세대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서 동시에 그 노티도 많이 벗어난 편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아우디랑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브랜드를 디자인했던 루크 돈코볼케 사장이 현대차로 오면서부터 만들어진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벤틀리 색깔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G80은 깡통이라고 해서 외관에서 딱히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점도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대중차들은 외관에서 LED를 넣고 뺀다거나 어디 가니쉬라던가 범퍼 장식에 차이를 둔다던가 이런 식으로 트림마다 차이를 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G80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 괜히 아쉽게 만들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요. 그나마 외관에서 깡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차이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휠 사이즈입니다. 2.5L 기본 모델은 18인치가 들어가고요. 물론 작은 휠이 연비도 좋고 승차감도 좋긴 하지만 확실히 작아 보이다 보니까 자세는 좀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 18인치 휠부터 다이아몬드 커팅 타입이라서 휠 디자인의 음각 패턴 자체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확실히 제네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반면 그랜저는 7세대로 풀체인지 되면서 디자인 자체가 되게 중후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전장이 5035mm로 G80보다 40mm가 더 길어요. 그런데 대신 휠베이스는 2895mm로 G80에 비교하면 115mm가 짧아요. 다만 이거는 전륜 기반과 후륜 기반이라는 이 두 차량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전륜차 같은 경우는 차의 오버행을 짧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후륜차보다는 휠이 더 안쪽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체 사이즈 자체는 그랜저가 크고 중후하지만 이 비율은 아무래도 G80이 더 좋죠. 그리고 그랜저는 옵션이랑 트림에 따라서 이 외관의 변화도 조금 있습니다.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의 라이트 패턴이 엄청나게 화려해져요. 웰컴 세레머니도 들어가고 방향 지시 등도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가서 되게 고급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랜저가 G80 깡통보다 더 화려하고 돈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그리고 휠도 옵션을 다 넣으면 기본적으로 20인치 사이즈가 장착이 되거든요. 대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좀 호불호를 타죠. G80의 경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도 고급스럽다 여겨지고, 근데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꽤 호응을 받는 편이에요. 반면에 그랜저는 이전 세대인 IG랑 비교하면 오히려 더 중후해져가지고 약간 아빠차?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할배차? 약간 이런 느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실내랑 옵션을 좀 살펴볼게요. G80의 경우 아무리 깡통이어도 1열에서 필요한 편의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꽤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랑 스티어링 휠 소재도 천연 가죽 들어가고요. 운전석이랑 조수석 모두에도 통풍 시트까지 기본 적용이에요. 그리고 1열 전동 시트도 12방향에 럼버 서포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은 당연히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 조수석 시트 측면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스위치도 있어요. 공조기 패널도 깡통부터 터치 방식이 들어가고요. 전면 유리랑 도어 유리 모두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방음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적어도 1열 운전자와 동승자의 실사용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만 내장재 같은 경우는 깡통은 살짝 아쉬운 면들이 좀 있고요. 오디오도 스피커 9개 들어가는 기본 타입입니다. 디스플레이도 계기판은 좌우 원형 속도계에 그 사이에 8인치 LCD 들어가는 형태라서 요즘 나오는 통합형 스크린이랑 비교하면 약간 예스러운 느낌도 조금 있죠.
이런 식으로 G80 깡통은 인테리어 소재에서 오는 고급감은 약간 희생시킨 느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눈으로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감촉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편의 기능 자체는 깡통도 충분히 잘 갖춰놨기 때문에 이 고급감이라는 감성적인 영역만 포기한다면 확실히 실용성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랜저는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답게 풀옵션 사양은 그야말로 맥시멀한 면모를 꽉꽉 채워서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랑 스티어링 휠은 싹 다 나파 가죽을 입혔고요. 내장재는 원목에서부터 알루미늄, 스웨이드까지 굉장히 비싼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감촉의 고급스러움이라던가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싶은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스웨이드 목베개라던가 센터 콘솔의 적외선 살균 시스템, 아무튼 기능적인 부분들은 풀옵션인 만큼 그랜저가 G80 깡통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편의성이 추가되긴 합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이 디테일의 세심함은 오히려 G80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시트의 전동 기능인데요. 그랜저 풀옵션의 경우 운전석 전동이 무려 18방향까지 지원이 되고요. 럼버 서포트도 4방향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동승석은 8방향까지밖에 안 돼요. 반면에 G80은 동승석도 기본 12방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랜저가 운전자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승석까지 그거를 신경 쓰는 여유나 배려 같은 디테일은 확실히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G80이 더 나아 보이죠.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통합된 스크린이 들어가는데요. 물론 그랜저가 최근에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 느낌도 나고 좋긴 한데 이 문제는 계기판 디자인이 현대차 내부에서도 실패작이라고 할 정도로 좀 망했습니다. 그랜저 계기판보다가 8인치 LCD 들어간 G80 깡통 계기판을 보면 오히려 G80이 더 클래식하고 예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신 뒷자리로 오면 여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확실히 깡통일 때 발생하는 차이점은 1열보다도 오히려 2열에서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어 커튼도 수동이고 시트도 열선만 들어가 있어서 이 깡통에서는 굳이 2열까지 통풍을 넣어주지도 않고 옵션 여부를 떠나서 G80은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기반 차량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도 높게 올라와 있고 이 공간 측면에서도 손해가 커요. 이 앞뒤 레그룸 공간 자체도 그랜저보다는 조금 더 좁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G80 뒷자리도 아주 넓은 편이고 트렁크도 기본적으로 전동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는 그랜저도 약간 애매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풀옵션을 넣으면 H-트랙 4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센터 터널이 전륜 기반 차량 치고는 그랜저도 많이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후륜처럼 가운데 공간이 약간 답답한 감이 있어요. 대신 2열 레그룸이랑 헤드룸 공간 자체는 확실히 넓은 편이라서요. 공간 여유만 보면 확실히 G80보다는 더 넓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리클라이닝에 전동 도어 커튼,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서 2열 거주성과 관련된 편의성은 확실히 풀옵션 값을 하는 편이죠. 주행 성향으로 넘어가 보면요. G80은 2.5리터 4기통 터보지만 그랜저 3.5리터 자연흡기보다 토크가 한 7kg/m 정도가 더 높아서 이 상당히 잘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은 앞바퀴가 하고 굴림은 뒷바퀴가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역할이 분배되어 있는 후륜 구동 차량의 특성상 이 고급진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물론 깡통이다 보니까 프리뷰 전자리어 서스펜션이 없어가지고 이 극한의 컴포트한 승차감을 느끼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G80은 이전 2세대인 DH 때부터 이 가속 시에 부밍음이 크게 들리는 프로펠러 샤프트 관련한 트러블이 고질병이라면 고질병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럭셔리 세단을 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그 기대치 값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탔을 때 이런 부분 하나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계속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물론 무덤덤하게 신경 안 쓰고 타시는 분들도 많고 개선품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한편 그랜저 같은 경우는 3.5리터라는 배기량을 생각했을 때 차가 잘 튀어나간다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해요. 기본적으로 6기통의 이 자연흡기라는 레이아웃은 고출력으로 차를 빠르게 몰아야겠다 뭐 이런 목적보다는 부드러운 회전 질감으로 차가 오로롱 하면서 부드럽게 나간다는 이런 성향이라고 봐야죠. 가속감 같은 부분도 거의 컴포트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시원스럽게 가속을 한다기보다는 넉넉한 배기량으로 편안하게 간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다만 편안함과는 별개로 후륜 구동인 G80이 보여주는 특유의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은 아무래도 전륜 기반인 그랜저에서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리스폰스가 빠릿빠릿한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고질병이라던가 결함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서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단계이긴 한데요. 이미 그 사이에 벌써 17개, 18개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트러블이 터졌죠. 물론 상당수의 문제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또 롱텀이라는, 그러니까 한 2년 이상 주행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파악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랜저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뭘 고르겠냐고 한다면 아직 미혼이고 자녀라던가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별로 없는 저는 그랜저 풀옵션보다는 G80 깡통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실내 소재의 고급스러움이 좀 아쉽기도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들어가고 서라운드 뷰도 빠지고 2열의 편의 기능들이 다 없긴 한데 이거는 뭐 운전자 위주의 실사용 측면에서 보면 크게 불편한 요소들은 아닌 것 같아요. 5천짜리 차에 이게 없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만한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랜저 풀옵션이랑 G80 깡통이라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가진 이 급의 차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고 패밀리카로 쓰실 분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아무래도 그랜저 풀옵션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판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다 보니까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고르고 뭐 내가 그걸로 만족하면서 탄다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저희 카톡용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톡용 에디터 조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